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웨스트포인트의 육사 해사관 풋볼 경기를 참관한 날 공중에서는 육군 아파치 공격 헬기 편대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경기에서 육군이 해군을 이겨야 한다는 퍼포먼스지만 국난을 맞아 육군이 해군에 공중 엄호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장악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중에 나타난 아파치 헬기에 암호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헬기의 엔진 부분에 해골 마크가 보이고 꼬리 날개는 659란 편지 번호가 보입니다. 해골은 QA논의 상징입니다. 또 659는 QA논의 659번째 포스팅으로 게시한 시점은 2018년 2월 1일입니다. QA논은 이날 포스팅에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아래서 미 합중국 대통령은 협박과 위협을 받아 노예가 된 선량한 이들을 해방할 것이다. 자유의 여신상 아래서 외치는 USA라는 함성은 전 세계에 메아리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We the People, 자유의 날, 광명이란 단어도 적혀 있습니다. 659는 QA논이 자유를 지칭해 사용하는 일종의 암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종종 659란 숫자를 사용해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중요한 연설을 할 때 트위터에 이를 공표하는 시간이 6시 59분인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QA논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은밀한 동맹관계라는 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예를 해방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고 있으며 딥스테이트의 노예가 된 미국민들을 언젠가는 해방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의도된 신호인지는 몰라도 17이라는 숫자를 여러 연설에서 자주 언급합니다. 각종 통계에서 17%라는 숫자를 언급하거나 17개 주 또는 17분 동안 통화를 했다거나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17은 QA논의 Q를 상징합니다. 알파벳의 17번째 글자가 바로 Q입니다. 공교롭게도 QA논이 의미심장한 659번째 포스팅을 게시한 시점이 2018년이듯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복에 야심을 가진 중공과 무역전쟁을 시작한 시점도 같은 해였습니다. 어쩌면 중공과의 무역전쟁은 자유를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큰 전쟁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2월 10일 USA란 구호는 웨스트 포인트는 물론 마가 마치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비상사태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12월 14일 충분한 양의 물과 식량, 플래시라이트와 배터리, 양초, 라디오를 준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수정헌법 2조에 따른 물자, 즉 무기도 준비해야 하며 해당 고장 지도자와 회합할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지 바이든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을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중공은 1000명의 미국인과 함께 2020년 미 대선을 찬탈하려 했으며 여기에는 세르비아, 캐나다, 베네수엘라, 쿠바, CIA,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바이든, 클린턴, 그리고 공화 민주 양당의 각급 관리들도 연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또 빌 게이츠의 미사일 사정 거리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어떠한 우한폐렴 백신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파이저와 중공의 커넥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면서 의사와 오랫동안 대화하고 연구해 답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또 중공과 뒷거래를 해온 조지아주 주지사 캠프와 주무장관 라펜스퍼거를 소환해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조지아주의 애국적인 주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는 연방 대법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의 법치 상황을 아는 이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고 선거인단의 표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거인단은 문제가 해결된 뒤 대통령 선출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13일 트위터를 통해 스윙 스테이트는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범죄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총체적 사기극을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죽은 사람과 선거 연령이 안 되는 이들, 불법 이민자, 가짜 서명자, 수감자가 투표를 했으며 개표기 고장 사기극도 발생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하나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는 12월 24일을 연방휴일로 지정하고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행정명령입니다. PC주의에 찌든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성탄절을 없애려 하는 기도에 맞서고 있는 겁니다. 2020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Under God 이란 건국 정신이 담긴 문구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나 헤스펠 CIA 국장의 행방이 오랫동안 묘연한 가운데 로우 프로파일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가 존 래드클리프 국가정보국장입니다. 텍사스주 연방 하원 의원 출신인 그는 CIA와 FBI 등 17개 정보기구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래드클리프가 국가정보국장을 맡은 이래 대면 보고는 모두 서면 보고로 바뀌었습니다. 의회에서 대면 보고를 하다가는 기밀 정보가 고스란히 낸시 펠로시 같은 극좌파 민주당원들에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래드클리프는 의회에서의 대면 보고는 생략하는 대신 이따금 언론에 미국이 직면한 위협과 관련해 기고나 인터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중공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안보 위협이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입니다. 그는 중공이 도둑질한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5천억 달러에 달하며 중공인민해방군을 슈퍼 솔저로 만드는 무시무시한 생체 실험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공은 미 의원들을 겨냥한 삼투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울이는 노력은 러시아의 6배, 이란의 12배에 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산업계에도 침투해 생태계를 어지럽힌다고도 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현지인들을 고용한 뒤 노조와 중공 경영자가 손잡고 해당 지역구의 정치인을 중공 편으로 끌어들이는 전술도 열거했습니다. 지역구의 의원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낙선시키겠다면서 친중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형무형의 압력을 넣는다는 겁니다. 래드클리프는 바이든을 당선시켜 미국을 지배한다는 중공의 야심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희망적인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에서 4,000명의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미시간 앤트림 카운티의 더미니언 포렌식에서는 68%의 오류율이 발견됐습니다. 총체적인 사기 투표임이 입증됐습니다. 또 바이든 일가의 범죄를 은폐해온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헌터 바이든의 스캔들을 알고도 묵인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샀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해임이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하도록 놓아준 거라고 밝혔습니다. 바 법무장관은 커클랜드 앤 앨리스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더미니언의 모회사인 스테이플 스트리트 캐피탈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4천만 달러를 챙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가 워싱턴 DC의 스왑프에 서식하는 커다란 악어라는 비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 승부를 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이브라햄 링컨의 선례를 따라 미국을 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링컨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북부의 여러 신문들을 폐간하고 관계자들을 체포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비상조치를 취해 가짜뉴스를 일삼는 주류 매체와 빅텍을 손보라는 요구가 거셉니다. 링컨 대통령도 당대 인신보호령을 중지하고 반기를 들었던 국회의원은 물론 대법관까지 체포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링컨이 남부에 동정적이었던 메릴랜드 국회의원 등 수천 명을 군사형무소에 수감했던 것처럼 딥스테이트와 그 추종자의 수가 얼마가 됐든 일망타진하라는 요구도 거셉니다. 2018년에 대통령 비상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되면 다음 수순은 반역진화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미국의 애국자들은 1861년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은 링컨이 먼저 전쟁을 선포한 게 아니라 도발에 응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미국에 대한 중공과 딥스테이트 도발을 분쇄하라는 게 미국 애국자들의 주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